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나영수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김보성입니다. 학위 주제는 K-스타 토카막에서 더블럴 쉐이핑을 통한 리액터 relevant 고성능 하이브리드 시나리오를 다룹니다.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입니다. 각각은 발표를 진행하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융합 발전을 위해 토카막 운전이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지만 플라즈마 불안정 또는 기술적 한계로 다음과 같은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 속에서 시나리오의 개발은 H모드 발견 이후에 고성능을 위한 베이스라인 H모드, 보다 긴 운전 시간을 갖기 위한 스테디 스테이트 시나리오가 개발되었고, 하이브리드 시나리오는 두 가지 시나리오의 사이에 위치합니다.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카막 방전에서 플라즈마 전류, 자기장, 플라즈마 모양, 가스 주입, 가열 및 전류 구동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제어 시스템을 잘 구성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트랜스포트 그리고 커런트 디퓨전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는 압력 그리고 전류 프로파일을 최적화하는 것이 시나리오의 개발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시나리오는 그중 전류 프로파일과 깊은 관련이 있는 Q 프로파일의 형태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높은 플라즈마 전류에서 운전이 필요하며 따라서 중심부에 높은 오미 커런트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모노토닉한 Q 프로파일을 가집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시나리오는 높은 중심부 Q 값을 가지며 그 사이인 하이브리드 시나리오는 Q0가 1 근처이고 중심부 마그네틱 시어가 0에 가깝게 되는 굉장히 브로드한 Q 프로파일을 가집니다. 하이브리드 시나리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소투스 불안정성을 피하는 것에 있습니다. 플라즈마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소투스는 플라즈마의 내부 섭동이 되고 이는 네오클래시컬 테어링 모드의 시드 아일랜드가 커지는 트리거가 됩니다. 따라서 소투스를 없앰으로써 네오클래시컬 테어링 모드가 유발하는 디스럽션을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NTM에 의해 제한되는 베타 리밋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토카막 장치에서 연구되어 온 하이브리드 시나리오는 베이스라인 H모드에 비교할 만큼 높은 성능을 자발적으로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성능 향상의 메커니즘은 K-스타 하이브리드 시나리오 실험에서 면밀히 밝혀졌습니다. 코어 MHD, 코어 난류 발생, 그리고 중심부 페데스탈 가동 성능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서로 얽혀져 있고 비선형적인 성능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리액터 릴러번트 하이브리드 시나리오를 위해 플라즈마의 안전성, 높은 에너지, 높은 가동 효율, 스테디 스테이트를 위한 적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라즈마로부터 방출되는 강한 열과 입자 유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시나리오는 그 자체의 안정성 그리고 향상된 성능을 가져 미래 토카막 장치에서의 운전 시나리오 후보 중 하나입니다. 다만 플라즈마 대변하고 있는 좁은 디버터 면적의 파워 이그저스트, 앨름과 같은 순간적인 불안정성에 의해 발생되는 열 유속 등에 대해서는 그 고려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동기는 고성능 하이브리드 시나리오의 특성을 잘 유지하면서도 플라즈마 가장자리에서 좋은 특성을 가져가는 시나리오의 개발입니다. 이를 위해 플라즈마 엣지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플라즈마가 대면제와 맞닿는 부분에서 플라즈마의 모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왼쪽은 더욱 쉬운 플라즈마 제어와 H모드 진입 때문에 많은 시나리오에서 주로 사용되는 싱글럴 구조입니다. 이때 플라즈마 디버터와 두 지점에서 맞닿게 되는데 오른쪽처럼 위아래 대칭을 갖도록 두 개의 X포인트, 4개의 디버터 레그에서 맞닿도록 하여 열 유속 방출을 분산시킨다는 것이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학위 논문은 이 더블럴 구조를 사용하여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나리오 개발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K-스타 더블럴 실험 셋업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 시나리오 레짐에 도달하는 과정과 일어난 가동 성능 향상을 엣지 부분, 코어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K-스타에서 수행된 실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플라즈마의 모양에 관련해 설명하겠습니다. 플라즈마의 모양이 전반적 가동 성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주로 플라즈마의 일롱게이션에 대한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가동 시간의 스케일링 로에서부터 알려진 것처럼 일롱게이션은 가동 성능 향상에 꽤 높은 웨이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반면 플라즈마의 트라이앵글리티는 난류와 트랜스포트에 그리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H모드에서 가장자리에 높은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갖는 페데스탈에서는 트라이앵글러티가 유의미하게 좋은 효과를 가집니다.
아래처럼 엘름에 따라서 페데스탈 압력이 제한되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필링 벌링 모드 불안정성이 플라즈마의 커버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듯 그래프 안쪽에 안정한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 물리적으로 밝혀졌고 실험에서도 이 모델의 예측과 같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나리오를 위해 Q 프로파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플라즈마 쉐입이 Q 프로파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이프티 팩터 Q는 곧 플라즈마 내부 자기장의 지오메트리이기 때문에 쉐이핑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 근처에서는 그 영향이 크고 트라이앵글이 크면 Q가 커집니다. 반면 중심부에서는 커런트 디퓨전, 부스터 커런트, 드리븐 커런트, 어노멀러스 커런트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쉐입에 대한 디펜던시는 불확실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파워 이그저스트에 대해 트라이앵글리티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험 및 시뮬레이션에서의 연구 결과는 플라즈마 바깥쪽의 스크래프 오프 레이어 영역에서 파워가 밀집된 길이 람다 Q가 트라이앵글리티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는 솔 플라즈마에서 인터체인지 모드 불안정성의 증가 때문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토카막에서 더블 구조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널 구조는 DRcep이라는 변수를 통해 설명됩니다. 플라즈마에서 두 개의 널 구조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각각의 널 위치에 해당하는 바운더리를 따라가면 미드 플레인에서 그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DRcep이라 합니다. DRcep이 0에 가깝다면 그것을 더블 널이라고 합니다. 다른 여러 토카막에서도 더블 널 실험들이 진행되었는데 많은 경우에서 디버터에서의 파워 분산 효과 그리고 솔 영역에서의 분석이 많았습니다. 알카토 C모드에서는 파워 쉐어링의 밸런스에 대한 분석과 임퓨리티가 플라즈마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스크리닝 효과를 더블 널에서 확인했습니다. D3 토카막에서도 더블 널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높은 성능을 가지는 것이 보였지만 해당 연구는 레디에이션과 관련된 연구였습니다. K스타의 경우에서도 텅스텐 업그레이드 이후 레디에이션이 더블 널 실험에서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우수성에 따라서 더블 널 쉐입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트 그리고 스페클 토카막들에서도 더블 널 쉐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텍스 업그레이드와 Z에서의 연구 역시 더블 널에서의 고성능 실험들을 보여왔고 이 경우들에서 엘름 크기가 작은 타입 2 엘름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변화가 있다면 리액터 릴러번스를 더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리액터 스케일의 토카막에서 더블 널 디버터 디자인이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더블 널 구조는 앞에서 말했던 장점들과 함께 플라즈마 크기를 뱃셀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위쪽에서의 펌핑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다만 플라즈마 쉐입의 정밀한 제어가 필요하고 위쪽 디버터가 생김에 따라 더욱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이 발생합니다. 2006년부터 오퍼레이션이 시작되는 토카막 스파크와 디버터 토카막 테스트 패실리티에서 모두 더블 널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데모 장치인 K데모, EU 데모에서도 모두 더블 널 디버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스프리클 토카막들인 퓨전 뉴클리어 사이언스 패실리티 토카막 스텝의 경우에서도 아주 높은 일롱게이션을 갖는 더블 널 플라즈마를 계획 중입니다. 이제 K스타에서 진행된 더블 널 실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스타는 폴로이달 필드 코일의 실시간 제어로 더블 널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위아래 디버터 모두 크라이오 펌프를 갖고 있는 대칭적인 구조입니다. 실험 분석을 위해 사용된 K스타 진단들은 이온 온도 측정을 위한 차지 익스체인지 스펙트로스코피, 전자 온도를 측정을 위한 톰슨 스캐터링, 이를 보조하기 위한 ECE 진단, TCI 진단 등이 있으며 Q 프로파일 진단을 위한 모셔널 스타크 이펙트 진단이 있습니다. 또한 플라즈마에서 발생하고 있는 플럭추에이션 진단을 위해 엣지 덴시티 플럭추에이션 진단을 위한 빔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 플럭추에이션 진단을 위한 미르노프 코일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분석들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솔 프로파일, 그리고 레디에이션 프로파일, 임퓨리티에 대한 진단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더블 널의 효과를 보기 위한 실험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H모드 시나리오이며 소투스가 발생하고 있는 로어 싱글널 구조를 만든 상태에서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 정교한 DRcep 제어를 통해 하나의 방전 내에서 변화를 볼 것입니다. 이때 어퍼 트라이앵글리티는 2배 증가합니다. 이러한 더블 널 트랜지션 실험이 35개의 여러 샷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모두 소투스가 잘 발생하는 운전 영역대이며 비슷한 NBI 히팅 파워가 주입되었으며 강한 MHD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는 샷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더블럴 실험에서의 성능 향상 과정을 시간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즈마가 더블럴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더블럴이 되는 즉시 모든 특성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DR셉이 0에 가까워지면서 플라즈마 모양이 서서히 바뀜에 따라 Q95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확인되는 점은 밀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며 발생하고 있는 소투스의 주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DR셉이 거의 0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이때부터 플라즈마의 성능, 가동 성능 지표인 베타-N 그리고 H89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때 D알파 신호로부터 엘름 특성을 보면 그 세기는 점점 줄어들고 그래시한 엘름이 섞여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DR셉이 0에 도달한 이후에도 성능이 증가하다 멈춥니다. 이때密도 감소는 멈췄고 증가된 전자 온도와 함께 소투스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많은 더블럴 실험에서 이와 같은 성능 향상이 일어났지만 다음 그래프에서 이것이 밀도 감소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볼 수 있습니다. 밀도가 감소함에 따라 성능 향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블럴 실험에서의 앞에서 말했던 K스타 진장 장치로부터 키네틱 프로파일 변화입니다. 밀도는 초기부터 감소합니다. 그리고 전자 온도, 이온 온도에서 볼 수 있듯이 엣지 쪽 온도가 약간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초부터 8.7초까지 더블럴로 전환되면서 코어 엣지 모두 온도에서 빠른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토로이달 로테이션의 경우 엣지에서는 감소하고 코어에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실험에서의 변화들과 성능 향상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생기는지 분석한 내용. 분석은 여러 진단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NBI 계산을 수행해 리얼리스틱한 플라즈마 평형을 만듭니다. 이 평형이 모든 계산에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페데스탈 변화에 대한 스테빌리티 계산을 위해 픽스드 바운더리 이퀄리비엄 코드인 치즈와 아이디얼 리니얼 MLCT 스테빌리티 코드인 미시카 코드가 사용되었습니다. 통합 모델링 툴인 트라이식을 사용하여 코어 성능 향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먼저 더블럴에서 엣지 부분에서의 성능 향상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앞에서 보았듯이 페데스탈 영역에서의 성능 향상은 엣지 필링 발로닝 모드의 안정화에 따릅니다. 따라서 Jα4의 그림에서 이 안정화 영역이 커지는지 실험값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로어 싱글럴에서 스테빌리티 바운더리는 다음과 같고 실험값은 그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험값이 놓여있는 위치는 바운더리의 노즈 영역으로 커플드 필링 모드, 발로닝 모드 쪽입니다. 이번에는 더블럴 평형에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진행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바운더리는 특히 로우 앤 필링 모드에서의 강한 안정화 효과와 함께 더욱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에서의 오퍼레이팅 포인트는 그 경계까지 늘어나지 않고 안정한 영역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LM 특성이 복잡해짐으로 인해 필링 블레닝 모드 피직스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로우 싱글럴 평형이지만 성능 향상이 있을 때의 베타피를 적용하여 안정성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즉 더블럴 쉐입뿐만 아니라 코어에서의 성능 향상에 인해서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코어 엣지 시너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더블럴 트랜지션 시의 엘름 특성 변화입니다. 기존의 30Hz 정도로 발생하는 레귤러한 엘름은 15에서 20kJ 정도의 에너지 감소를 동반하면서 크래시합니다. 더블럴로 진입하면서 큰 엘름이 발생하기 전에 그 크기는 작지만 더 높은 주파수의 작은 크래시들이 발생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작은 엘름들이 도미넌트해지면서 전체적인 에너지 상승과 함께 엘름에 의한 에너지 감소는 훨씬 작아집니다. 엣지에서의 밀도 플럭추에이션을 보면 DR셉이 커지고 DR셉 더블럴로 당함에 따라 35에서 50kHz의 모드들이 엘름 프리커서로 발생하다 크래시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코헤런트 엣지 모드는 K스타 고성능 하이브리드 시나리오에서 종종 관찰됩니다. 이 모드는 엣지 컨벡티브 트랜스포트를 통해 엣지 밀도 감소와 페데스탈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CEM에 의해 엣지 페데스탈의 너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 패드 모델에서 적용되는 KBM 페데스탈 그로스 모델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은 해당 실험에서 이 패드 방법론을 적용해 예측한 페데스탈 밀도와 페데스탈 높이입니다. 이 변화 과정에서 실험에서 페데스탈 변화가 플라즈마 쉐입의 변화와 함께 CEM의 영향과 공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밀도 감소는 엣지 쪽에서 플라즈마 쉐입 변화와 함께 발생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에 가능성이 있는 것은 코헤런트 엣지 모드의 발생이 엣지 밀도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플라즈마가 위쪽 디버터와 가까워지면서 발생하는 월 리사이클링, 파티클 리텐션에서의 변화, 크라이오 펌프에 대한
싱크 변화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솔 영역에서 2D 트랜스포트 모델 계산에 따라 더블럴에서 아이온 그레드 B 방향, 이퀄스 B 드리프트 방향 이 효과가 달라지게 되면서 밀도 감소를 보이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어 영역에서 성능 향상 결과입니다. 먼저 코어 MHD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소투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PC본이 사이사이에 발생하면서 점점 그 듀레이션이 증가합니다. 최종적으로 소투스가 완전히 사라지고 연속적인 PC본이 발생하는데 이는 코어 Q0가 1보다 커지고 있다는 뜻이며 실제 진단에서도 코어 Q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또한 고속이온의 양이 많아졌음을 암시합니다. 성능 향상에는 이러한 고속이온에 대한 가동이 늘어난 것 또한 기여를 합니다. 이것은 누빔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것은 밀도 감소에 따라 코어에서의 빔 페네트레이션이 늘어나게 되면서 패스트아이온 프레셔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초기의 더블럴 트랜지션 이전의 밀도감 구간에서는 이러한 패스트아이온에 의한 성능 증가가 큽니다. 다음은 더블럴에 따른 코어 터뷸런스에 대한 효과를 보고자 합니다. 측정된 프로파일 진단에서 그 기울기의 변화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이온 온도의 코어 영역에서는 그 증가가 유의미해 보입니다. 이를 위한 분석을 위해 트리아식 프레딕티브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로어 싱글럴, 더블럴 각각의 경우에 대한 프레딕션 결과입니다. 온도 프로파일의 경우에는 실험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밀도의 경우에서는 파티클 소스 모델링의 부족으로 실제보다 낮은 밀도가 예측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에너지 트랜스포트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쉐이핑, 밀도의 감소, 페데스탈 변화 각각 효과를 따로 보기 위해서 다른 파라미터들을 고정하고 하나씩 예측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로어 싱글러 시뮬레이션이 베이스가 됩니다. 플라즈마의 쉐입만 바꾸었을 때는 코어 에너지 트랜스포트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고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HQ에서만 이렇게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것들을 고정하고 밀도만 감소시켰을 때입니다. 이때 코어 영역에서 이온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실험 초반부에서의 변화와 일치합니다. 이는 밀도 감소로 높아진 패스트아이온 프레셔와 이에 따른 패스트아이온 다일루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패스트아이온 다일루션 효과를 제거했을 때는 그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데스탈 변화에 따른 코어 터뷸런스 변화입니다. 페데스탈 증가함에 따라 코어 온도 그레디언트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TGLF 결과에는 일렉트론 디퓨지비티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아이온 디퓨지비티가 조금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페데스탈이 코어에 영향을 미치는 시너지가 있지만 그게 크게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페데스탈 변화에 의한 레지스티비티의 감소가 코어 Q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실험 관찰 결과와 일치하도록 Q0가 1보다 커집니다. 최종적으로 더블럴 쉐입에 의한 성능 향상 과정에는 밀도 감소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엣지에서는 너비가 높게 형성되는 페데스탈이 만들어지며 이때 그래시 엘름과 믹스된 특성의 엘름을 가집니다. 코어 영역에서는 밀도 감소에 따른 고속이온 컨파인먼트가 증가하고 코어 Q 프로파일이 증가하며 MHD 특성이 변합니다. 코어 난류 측면에서는 낮아지지 않고 그 수준을 잘 유지하면서 성능을 이끌어냅니다. 결론입니다. 기타에서 더블럴 쉐이핑을 사용해 고성능 하이브리드 시나리오에 진입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코어 엣지 통합 성능 향상은 밀도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엣지 페데스탈이 작용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아이디얼 MHD 안정성 경계 확장, 믹스 타입 엘름 특성의 발생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어 성능 향상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밀도 감소에 의한 고속이온 가동의 향상, 코어 MHD 모두의 변화가 있었지만 코어 난류로부터의 코어 엣지 시너지 효과는 제한된 효과만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오리지널리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블럴 트랜지션에서 성능 향상이 있는 코어 엣지 통합 시나리오는 향후에 토카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성능 향상과 파워 이그저스트에 대한 잠재적 입점이 결합된 시나리오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다음 세대의 리어트급 토카막에서 더블럴 시나리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퓨전 커뮤니티에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능 최적화에 있어 코어 엣지의 상호작용에 대해 탐색했습니다. 페데스탈 구조에 있어서 CEM, 믹스드 엘름 특성과 같은 복잡한 현상을 포함시켜야 함을 제안하며 코어 엣지 시너지 효과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